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상속과 관련해서 유류분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수년 전에 다뤘던 사건 중에 하나인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 제가 무죄를 받은 뺑소니 사건입니다만 이 사건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나아가서 제가 최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걷기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유류분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정 상속분의 기본적으로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 자녀인 경우에는 2분의 1이고요. 형제라든가 아니면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3분의 1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법정 상속분은 속이 n분의 1입니다. 상속인 수를 분모로 해가지고 각 1로 나누는 그런 것이 되고,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자녀들보다는 5화를 가산해서 예컨대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 가운데서 돌아가셨다고 하면 원래는 3분의 1씩 상속을 해야 되겠지만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그래서 3.5분의 1.5, 3.5분의 1, 3.5분의 1 이런 식으로 법정 상속분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유류분은 거기에 2분의 1을 하니까 배우자의 경우에는 7분의 1.5, 그리고 자녀들은 7분의 1, 7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 가게 되겠죠. 유류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 액수에 사망 전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돼서 사망한 사람의 부채를 뺀 것이 됩니다. 1년 전에 처분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만 특별히 상속인을 해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에는 1년 그 앞에 한 것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80세 된 노인이 자기 전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셨을 경우에 80세 된 분이 사실은 더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객관적으로 봐서 당연히 상속인들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록 돌아가시기 1년 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3년 전에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상속재산을 포함시켜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속인 중에 일부에게 미리 재산을 남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식들 중에 누구에게 사업자금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동산을 사준다든가 이런 경우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특별수익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록 1년 전이 아닌 2년, 3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런 자료가 남아있는 한 그것도 역시 유류분 계산할 때는 그 상속재산에 포함시켜가지고 계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 언제로 해야 될까요?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증여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의 가치가 서로 바뀌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가치를 다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망 당시의 감정 가격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유류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의하면 그러한 유류분권이 있는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1년,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인 1년 또는 소멸시효라고도 하는 10년 이 기간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한 처분 행위만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다룬 사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대부분 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 굉장히 높고 여리고라는 데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거든요. 예전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상인이. 그래서 쓰러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 제사장, 레위인, 이런 종교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 이런 분들이 그냥 지나쳐버린 거죠. 그런데 당시에 사회적으로 냉대받았던 사마리아인이 지나다가 그 사람을 도와서 여관에 데려다 주고 치료비를 물어주고 또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를 도왔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 교사에게 이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답은 당연하죠.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게 대답한 것이고요. 이런 이야기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어 교재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기억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맡은 사건 중에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의뢰인이 아침에 청주에 있는 한벌초등학교라는데 아이를 내려주고 그 북쪽으로 해서 이제 자기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1톤 트럭을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벌초등학교에서 한 7, 800m 떨어져 있는 길가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다친 것을 발견하고 차에 싣고 바로 가까운 청주의료원에 입원을 시키고 자기 인적사항을 다 알려주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이 범인으로 지목이 되었다, 뺑소니 차량 운전자로 지목이 되었으니까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의뢰인은 그 전후 사정을 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목격자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까지 회부가 됐던 것입니다. 목격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 300m쯤 된 데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색깔의 차량이 사람을 치고 싣고 간 것을 봤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법정에서 제가 이제 증인신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멀리서 봤기 때문에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제 의뢰인이 그날 동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확실치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수사경찰관이 목격자를 찾는다는 플래카드 가끔 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더 가까이서 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은 한 200m쯤 된 데서 봤는데, 결정적인 증언이 뭐냐면 그렇게 1톤 트럭이 그 사람을 싣고 간 건 맞는데 그때 친 사람은 파란색이 아니고 보라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변론한 내용이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돌을 던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변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좋은 일을 하고도 오히려 누명을 쓰고서 재판까지 받았던 이러한 사례, 또 제가 거기에 또 변호인으로 같이 가세해서 그를 도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기억하지만 된다고 잊어지나 조용히 걸어가야 해. 기억하지만 된다고 잊어지나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몇 분 하고 그러시나요? 많은 분들이 만곡이라는 걸 뭐 허리에 차고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10,000보 이상 걷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부족하죠. 저같이 이제 사무직에 근무한 사람은 주로 사무실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할 기회가 적어서 저도 10,000보를 걷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클 때 생각해보면 60년대, 70년대는 정말 양식이 없어가지고 뭐 쫄쫄 굶으면서 죽이나 국수 뭐 이런 걸로 연명할 때가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식이 넘쳐나가지고 너무 많이 먹고 또 영양 과잉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적게 하니까 당연히 비만이 생기고 당뇨병 같은 성인병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밖에 없는데 가장 간편한 운동이 바로 걷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걸으면 낫는다라는 플래카드를 제가 어떤 보건소 담벼락에서 본 적도 있는데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일본인이 쓴 책을 보니까 병의 90%는 걸으면 낫는다, 이런 것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당뇨라든가 아니면 뭐 고혈압, 고지혈증, 치매, 우울증 이런 것들은 걸으면 사실은 걸어서 땀을 흘리면 당연히 노폐물이 빠져가지고 방지할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집하고 저희 사무실이 한 4km 내지 5km 정도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반드시 걸어서 출근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퇴근까지도 이제 걸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굉장히 기분도 좋고요. 특히 저는 이제 걸으면서 이 휴대폰을 가지고 FM 라디오도 듣고 또 강연도 듣고 또 외국 라디오도 듣기도 하고 음악 듣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갖기도 하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무실에 와서는 차를 타고 왔을 때는 저희 건물이 7층인데 제 사무실이 지하 2층에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9개 층을 걸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보를 채우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틈나는 대로 친구들과 산에 갔다 오면은 보통 한 2만 보 정도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만 보, 평균 1만 보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걷는 것은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자연과 환경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잘 아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차량을 많이 운행하는 것 때문에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고 또 화석 에너지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상승되어 가지고 도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차량을 좀 세워놓고 좀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면 서로에게 몸도 좋고 우리 지구도 살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날도 이제 봄이 다 됐는데 여러분 한번 나가보시죠. 자, 이제 안녕하며 돌아서야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 이제 안녕하며 돌아서야지. 하나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기억하지만 뛴다고 잊어지나. 조용히 걸어가야 해. 기억하지만 뛴다고 잊어지나. 우리가 걷던 것처럼